안진걸 소장한테 먼저 좀 예, 물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할 테면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탄핵 얘기가 나온 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나름대로 2016년대 때도 이제 탄핵 운동을 주도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행태라면 탄핵이나 퇴진이 불가피하다라고 경고를 이제 해온 사람으로서 단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고 하지도 않은 탄핵 이유를 드니 너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실 거짓말입니다. 정치 과잉이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걸 정치 과잉이라고 국민들을 모욕하고 본인이 당내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정당법 위반하고 김태 후보도 내려보냈으면서 선거를 위한 정치를 안 한다 그러고 여기에 이제 압권이죠, 여러분. 서민을 위한 예산을 늘렸더니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탄핵까지 시킨다고 한다. 그동안 복지예산, 민생예산, 서민예산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경제와 민생이기를 방치하니까 이대로 가면 탄핵이 된다고 이야기했지. 누가 세상에 여러분 어느 진보든 중도든 보수 인사든 어떤 국민이든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다는데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한다는데 오히려 박수를 보내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매우 불합리하고 자기들 이권을 빼앗기니까 탄핵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예산 깎였다고 아우성인 분들을 제가 봤어요. 과학기술자들, 또 과학기술 공학 관련 학생들, 그 다음에 여성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예산 깎여서 그분들 집회하는 거 봤고요. 전부 다 한결같이 약자들이거나 우리 사회 미래와 관련된 분들이나 청소년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근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탄핵 이야기도 하지도 않아요. 다 대부분 점잖은 분들이어가지고 제발 우리 약자들 예산 늘려주세요. 깎지 마세요라고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건 봤는데 이분들이 하지도 않은 탄핵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서민 예산 늘리니까 탄핵한다고 경고했다 그러고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재정을 늘리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 애도 좀 타겠지만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겁니다. 단 어떤 누구도 서민 예산 늘리니까 민생 예산 늘리니까 탄핵한다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안 하니까 탄핵하거나 퇴진시켜야 된다고 한 분들이 있었어도요. 정말 궁금한 것은 대통령이 왜 스스로 탄핵 발언을 꺼내 들었을까 하는 건데요. 그것은 조금 뒤에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소장 나오셨는데 혹시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여론조사 한 것도 있었나요? 초기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이제 초기여서, 네, 그때 상황과 지금 비교할 수 없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 탄핵 당하기 전에 2016년 그 지지율 패턴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였고, 여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부다. 그러니까 지금 30에서 한 34 사이 안에 완전히 갇혀서 40을 뚫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지금 장기간 지속되어 왔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뭘 말하냐면 결국 결집도가 약해지고 이제 밀도가 좀 약해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폭발적인 사안이 하나만 들어가면 이게 금이 쫙 갈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의 모습인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좀 금을 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김포시 서울 편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거지만 이제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우리 헌정사에 대통령 탄핵이 2번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 여론은 어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제 탄핵이 이제 제기가 됐을 때 그 당시 야당에서 먼저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 여론이 반으로 갈리긴 갈렸어요. 갈렸는데 지키자라는 쪽에 힘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그러니까 초반, 30에서 한 33 사이가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다가 태블릿 PC 그 관련한 보도들이 나오면서 20%대 떨어지던 그게 굉장히 큰 폭으로 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자릿수 가면서 탄핵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이 짧은 시기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불길이 솟아나듯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과 그 비슷한 지금 여론의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굳이 본인이 지금 얘기를 안 해도 될 이야기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나왔었습니다. 예. 그 우리 앵커님께서 예전에 이제 KBC 방송 진행할 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일했던 촛불행동에서 예. 작년 8월 딱 100일 기다리다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탄핵이나 퇴진이 나오니까 그 가을쯤에 KBC 방송국에서 여론을 했는데 50한5% 초반대 그 정도 나왔던 네, 것 그렇게 같아요. 한번 나왔습니다. 네. 그때 깜짝 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니 집권 초기인데 탄핵이 과반수가 과반수가 넘었어요.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용산 집무실 용산에서 KBC에 세게 뭐 항의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이제 뒷이야기도 돌았죠. 사실은 잘 모르지만 예, 그런 여론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 두 번 탄핵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저 대통령 도저히 안 되겠다,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 정치권 내부의 어떤 역학관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좀 강했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당선된 지 얼마 만에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새천년 민주당과 각을 지면서 새천년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을 했던 것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한나라당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총선 공천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틈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또 탄핵에 동참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탄핵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 촉발시키는 곳이 어디였냐? 결국 이제 그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탄핵도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회 내 역학관계가 중요한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쨌든 그 10분의 1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이제 지금 새누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사실 언론에서 좀 촉발을 시킨 감이 있는 것.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예. 신인규 대표와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왜 본인 입으로 탄핵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 정포대라는 오명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 정치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대가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저는 스스로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저는 지금 위기감을 나름대로 좀 느끼고 있는 발언 아니냐. 저는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 낮은 지지율, 지금 오늘 갤럽자 조사를 보니까 30, 40대는 지지율이 10%대고요. 중도 무당층은 20%대입니다. 이게 10%대라는 것은 지지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쩐지 저도 제 주변에도 30대는 진짜 지지자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지지층이 낮은 상태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좀 윤석열 대통령이 알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인데 아마 저는 그 원인을 제대로 알 것인가? 아까 그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탄핵 얘기를 꺼내면서 민생 예산을 투입하니까 탄핵한다라고 지금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지금 거꾸로 이해를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가 돼도 잘못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고 제가 스픽스 나와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찰들이 가장 잘하는 게 이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거든요. 지금도 전형적으로 본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 사태를 촉발했는데 원인을 남에게 돌리면서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도 MBC로 남 탓을 하면서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쳤고 이준석 대표 축출 국면에서도 또 이준석 대표를 가해자로 몰면서 또 본인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는데 지금 이 지지율이 낮은 상황 속에서 정포대라고 하는 본인에게서 리더십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거꾸로 된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이 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본인이 얘기한 그 탄핵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직감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옵니까? 진작에 나왔죠. 지금 안진걸 소장 요즘에도 주말에 집회를 합니까? 네, 많이 모일 때는 뭐 수십만 명도 모이고요. 언론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지만 뭐 작게 모일 때는 뭐 10,000명 안팎도 모이고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 있는 인사들도 오셔서 내가 도저히 못 참아서 나왔다. 퇴진이나 탄핵 불가피하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도 뭐 수백여 명씩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시국 퇴진 미사라는 것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도 신기 변호사님하고도 토론할 때 항상 이렇게 인정하는 게 있거든요. 탄핵이나 퇴진을 이야기할 때 진짜 당장 탄핵이나 퇴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발 제대로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는 경고 호소음이라 하는 분도 많고 탄핵 퇴진이 우리가 예측날짜 바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 7, 80% 정도는 동의해야 될까 말까 하고 또 그게 바람직한 일도 아니죠. 근데 오죽하면 그런 걸 외치겠느냐라는 그 심경을 제발 정권 담당하는 세력들이 헤아려 달라라는 호소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밑바닥 여론은 총선 때 불같이 심판하자는 여론 하나와 총선 전에나라도 나라 국민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물러나라는 여론이 팽팽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서 진작부터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4%입니다. 지난주하고 1%포인트 차이가 있는데 뭐 이건 사실 오차범위 이내니까 무시해도 되고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40%를 넘은 게 지금 후반에는 없어요? 6월 이후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계속 58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왜 저렇게 지지를 안 하느냐 가장 큰 이유 부정평가가 경제, 민생, 물가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20%입니다. 그리고 소통 미흡이 8%, 외교가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6%, 독단적 일방적이다가 5%, 통합 협치 부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경험 자질 부족, 무능, 서민 정책 복지 이런 요인들이 5% 정도 계속 이어지는데 가장 큰 것 20%는 경제, 민생, 물가입니다.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취임 후 1년 반 동안 민생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야당 대표 때려잡는 것만 골몰하고는 거 있는 거 아니냐. 10월 소비자 물가가 어저께 발표가 됐는데요. 1년 전보다 3.8%나 올랐습니다. 7개월 만에 최대 폭입니다. 지금 장을 보러 가기가 무섭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겨울이 닥쳐오는데 김장해야죠. 이은영 소장님, 파 한 단에 얼마씩 합니까? 5,000원 내였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시금치가 한 단에 9,000원도 나왔었고요. 제수형 사과가 막 9,000원 해가지고 몇만 원, 만 원짜리 9,000원에서 네. 난리가 났는데 이제 또 겨울에 난방비 부담 있는데 기름값도 이제 오르고 네, 또 이런 오르고 상황인데 우리 이현주 의원 오셨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냐면 네. 오면서 조금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 입으로 탄핵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여기에서 그동안 쭉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저거 탄핵해야 된다 계속 올리지만 가급적 제가 소개 안 했어요. 왜? 그래도 아직은 좀 때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스스로 참고 퇴진 집회 계속해도 가급적 그것보다는 그냥 제대로 토론하자 그랬는데 본인 입으로 꺼내요. 왜 그랬을까 궁금한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캐릭터를 보면요. 그분이 이렇게 오기가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그리고 좀 사소한 어떤 말 한마디도 지는 걸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뭐 하면 이렇게 배로 갚아주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뭐 탄핵 얘기가 나온다, 뭐 이렇게 계속 가면 탄핵이다, 뭐 이게 박근혜 대통령 그 말기에 그때하고 유사한 상황이 지금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아마 나름대로 조언이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거 큰일인데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반성하시는 게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한번 할 테면 해봐.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할 테면 해봐. 뭐 니네들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려면 해. 뭐 이런 어떤 평소의 캐릭터 그대로 여과없이 나오는 건데 그 굉장히 잘못하신 게요. 사실은 탄핵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그 정권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아직 1년 6개월 정도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어를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쓰셨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토론을 하듯이 이제는 탄핵이라는 용어가 얼마든지 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굉장히 어리석은 분이세요, 그분은.